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결국 반쪽으로 갈라진 광복절 기념식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기념식은 광복의 기쁨이 넘쳐 흘렀는데 정부 주최 기념식은 기쁜 날인지 슬픈 날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기념사는 듣기에 민망함을 넘어 처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광복절인지 현충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뜬금없는 자유와 통일을 얘기하면서 애써 일본이라는 말은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광복절 기념식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못된 대통령입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윤석열이 임명한 KBS 사장은 광복절이 열리는 날 일본의 기미가요를 틀어대고 이제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겠죠.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를 찾아주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어제 속상했다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몇 분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까요? 목포 송로 어매님, 모든 분들 광복절날 열받아서 어찌 보내셨나요? 세상이 겁나 싫어졌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싸워나갑시다. 무지막지한 친일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때까지 지치지 말고. 예, 정말 그런 마음 많이 들으셨죠? 부산이대이님, 사이비 겉은 비슷하나 속이 다름. 어제 사이비에 대해서 일장연설했던데요. 사이비 도사들과 놀더니 세상이 온통 사이비로 보이나 봅니다. 부동시 눈에는. 노봉남님, 올해 먼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키울 때는 교육한답시고 태극기를 개항했는데 성인들이 되고 나서는 하지 않았지요. 꼭 개항해야 하겠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태극기를 구매했답니다. 새롭게 태극기를 생각하게 해준 기회가 생겼어요. 예, 노봉남님, 이렇게 속상할 때 또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 참 존경스럽습니다. 배홍규님, 조금 전 우리 정어리몰 택배 상자를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치 1번지 정어리몰을 같이 동참시킨 사연을 자랑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글을 쓰는 70대 후반 애청자입니다. 민어회를 2세트 며칠 전 구매해서 청계산에서 맥주 한잔 하려고 택배 상자 그대로 들고 내려가다가 동승한 젊은 모르는 분한테 택배 상자 정어리몰 보고 뭐냐고 묻길래 회원 가입을 시켰습니다. 배홍규님 감사합니다. 김일웅님, 경북 의성 정어리시죠? 복숭아가 제철이라 공판장에 오니 복숭아 많네요. 2박스만 보내드리려고요. PD님들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한 박스는 앵커님께 보내주세요. 아이고. 김일웅님 감사합니다. 김일웅님이 이 과일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탄핵열차 차차차 챌린지 할 때 또 사과 5kg짜리 10개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때 또 챌린지 하신 분들 다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또 과일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김화숙님, 이 나라의 정상적인 곳은 여기뿐인 듯. 예. 뭐 꼭 그러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정상입니다. 우리는 정상입니다. 임명주님, 응원합니다. 매일매일 보약 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야 좋은 방송 하니까요. 어이구, 임명주님 감사하고요. 2분만 더 소개할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좋은 글들이 많대요. 수진님, 더위에 나락골에 너무 숨 막히는 요즘 정어리 TV가 있어서 숨이 쉬어집니다. 오늘 완전히 제가 힘납니다. 안개미소님, 어제 기념사는 토시 한자도 빼지 말고 그대로 내년 현충일에 다시 읽으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광복절 기념사인지 뭔지 이상해요. 이상해. 예. 오늘 아침에 좋은 댓글 많이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분들 다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한테 힘을 팍팍 주셨으니까요.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네, 이 주소로 연락처 주시면 정어리몰 선크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참 광복절 기분이 많이 찝찝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념사 하는 것 보고 더 많이 화가 났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을 의도된 도발이라고 뽑았는데요. 이게 한 가지 또 두 가지 많이 봐서 세 가지까지. 세 개는 원래 안 됩니다. 3세판이니까. 그러면 실수겠거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해라. 이러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그거는 고의죠. 고의. 신인규 대표님 변호사님이신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계속 해놓고 이건 뭐 몰라서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 그러면 판사가 봐줍니까? 아니 그렇게 피고인들이 뭐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해서 봐주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법률에서도 고의라는 개념을 뭐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KBS를 비롯해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기관에서 벌이고 있는 이 뉴라이트의 농간은 저는 반드시 이거는 의도를 추단할 수 있고 저는 의도된 도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아니 세상에 KBS가 광복절 땡 0시 되니까 기모노 입은 오페라 나비 부인 그리고 기미가요를 틀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는 진짜 광복절인데 하루 종일 열통 터지는 날이었는데요. 그런 거 하려고 KBS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바꾼 거 아닙니까? 사정도 바꾸고. 그래서 이쯤 되면 저는 이 정권의 신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고요.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짧게 소회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쪼개기 전문가 아닙니까? 쪼개기 전문가가 무슨 통일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도 건질 것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성껏 하는구나. 거의 20몇 분에 걸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위장해서 허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 허위 선동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자유화로 가는 길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싸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일본에는 끝없이 관대하고 면죄부를 주고 거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야당과 싸우겠다, 국민과 싸우겠다 얘기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일어나라 북한 인민들이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통일이 됩니까? 보스형님 TV께서요. NH KBS 맞죠? 그러셨는데 KBS가 NHK 출장소 된 느낌입니다. 방송은요. 가장 중요한 게 편성입니다. 근간이고 뼈대거든요. 그래서 편성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KBS에서는 수석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송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화면 그냥 그 칼라바 나가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애국가 나오고 이렇게 딱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편성 책임, 편성본부장 아무개 이렇게 나갑니다. 그 정도로 편성이 중요합니다. 사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성 본부장을 사장이 임명하니까 그러면 편성 본부장, 편성 책임자는 이 시간에 어떤 것이 나가고 왜 나가야 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고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마치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실무 책임자들 징계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걸 몰랐다면 무능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다른 날도 아니고 뭐 그거를 뭐 7월 언젠가 하려고 그랬는데 올림픽 때문에 뭐 늦어져 가지고 냈다고 그러는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8월 15일 광복절 날 이거를 어떻게 국민의 그 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것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페라 나비 부인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자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어제 TV조선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틉디다. 뭐 그거야 뭐 TV조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KBS에 그런 사람을 사장으로 앉혔다고 해도 그래도 국민한테 수신료 받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8월 15일 광복절날 0시 땡에 일본 기미가요를 튼다는 거.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그거 정말 실수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하면 KBS 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KBS가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그것도 0시 딱 끝나자마자 그 중계 방송을 하는 식으로 나비부인을 틀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나비부인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푸치니가 만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뜻을 알고 보면은 좀 기분 나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미군이 일본에 가서 일본 여자랑 만나는 그런 관계거든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왜 이거 환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흔히들 오리엔탈리즘을 담고 있다 그래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품이 좋다고 얘기하고 서구 세계가 환영하고 뭐 그러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다른 날에 튼다고 하면 또 모를까. 어떻게 광복절 날 이게 여주인공이 그 미군하고 결혼하는 장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미가요가 그냥 버젓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틀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이런 방식으로 트는 거는 이거 맞지가 않고요. 제가 지금 KBS 시청자 센터에 들어가 봤거든요. 예.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박민 사장 해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KBS 관계자 사과하라, 뭐 나비부인 같은 건 평소에도 방송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글들이 지금 거기 게시판에 도배가 돼 있습니다. 거의 뭐 100개 이상씩 막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지금 청원에 동의하는 그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KBS 사장 또 독립기념관장 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입니다. 이럴 줄 모르고 임명했을까요? 저는 일부러 그러라고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올웨이스님, 윤석열은 차라리 윤시다로 개명하고 대통령실은 조선총독부라고 해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민주당 원내대변인 비난을 한번 들어보죠.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를 튼 KBS는 친일 정권에 순국선열을 조롱하는 공물을 바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행태가 공영방송마저 망가뜨렸습니다. 광복절 79주년인 오늘 0시 KBS를 시청하던 국민은 눈을 비비고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화면을 채웠고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에게 강요됐던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KBS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한 것뿐이라고 변명하겠지만 광복절과 독립정신,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한 의도된 조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제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도 참 들으면 들을수록 저게 도대체 광복절 기념사인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자유였습니다. 그놈의 자유. 지난번에도 뭐 몇십 번 하던 이번에는 경축사에 등장한 자유가 36번인가 된다고 그래요. 참 기괴한 사람입니다. 지금 김유정 의원님 요즘 미국의 위어드 기괴하다 뭐 이게 좀 유행하죠. 이거 완전 기괴해요. 그 작년 경축사에 27번 자유가 들어갔고요. 예. 올해는 50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세보지 않았습니다. 뭐 36개 저도 아침에 찾아보니까 36번, 33번 뭐 그러는데 이제 결합해서 쓴 네. 것까지 하면은 더 많아지고 그렇겠죠.
도대체 국민의 말할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속박하고 탄압하면서 그냥 대통령만 신났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정말 빵점짜리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역대 어느 보수 정권도 이렇게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만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않고 지나가는 예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에서 마니치 신문 비롯해서 와 일본에 대해서 언급 안 해서 일본이 제일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일 정권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친일 정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 3.1절 기념사에서 얘기했던 거 세계사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 못해서 국권 상실했다는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4월에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어디 나갈 때마다 외신하고 인터뷰하잖아요. 거기에서도 100년 전 일 가지고 무릎 꿇으라는 거에 나 동의 못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도대체 일본 총리냐 뭐냐 이런 비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게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되는 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일본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거를 통신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윤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입니까? 일본 총리입니까? 지금 이 정도의 인식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광산 등재나 뭐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자민당의 중진 의원이 한 얘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한국의 친일 정권이 들어서니까 우리가 타협하기가 매우 쉬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에 대해서 다 면죄부 주고 우리 국민들은 옥죄고 탄압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광복해마저 탄압하고 반쪽 아닌데 반쪽이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KBS가 나비 부인 틀어대고 고양이 쥐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2부는 안 틀게. 대신 기적의 시간 이승만 미화 영화는 틀 거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라 꼴이 지금 결국 이렇게 이르는 겁니다. 이게 저도 기괴한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더 기괴해질 수 있을까 봐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우연에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고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걸 실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유 얘기를 50번 하고 뭐 계속 자유만 떠들어대고 있는데 자유 중독입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말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고요. 자유라는 거를 그렇게 숭상하고 본인의 신념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 상대로 언론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반복하니까 대통령직이 우스워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연인 자체가 거의 희화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거는 국민들은 이제 사람 취급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왜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느냐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건데 자유라는 단어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떠들어 제끼는 건데 너무 심하다. 저는요 광복절에 TPU를 맞춰야 되는데요. 광복절이 뭡니까? 일본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침탈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말살한 것을 우리가 되찾은 날 아닙니까? 그렇게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본의 범죄,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촉구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전 세상에 이런 쫄보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보스 형님 TV 차라리 자유부인을 틀지. 그러네요. 나비 부인보다는 자유부인 틀면. 이은주님 통일 독트린? 독트리는 무슨 그냥 딱 막걸리 마시고 내뱉는 신트림이었구만은. 뭐 광복절에 뜬금없이 자유통일 얘기하고 일본이라는 단어는 김성환 평론가님 몇 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2번 들어갔는데요. 정확히는 3번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제까지. 일제.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됐다. 거기에 이제 일자가 하나 들어가죠.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 일본을 넘어섰다. 또 뭐야? 뭐 일본하고 수출 격차가 거기에 딱 일본 들어간 거예요. 네. 광복절에 일본자를 얘기를 안 해요. 금기어처럼 됐나 봐요. 과거사 문제 이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 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광복절 기념식 뭐하러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건데요. 아직 통일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 어제 보면서 광복이란 개념을 통일로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막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이게 이른바 우리 역사란 무엇인가 하면서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거지만 계속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 식으로 역사를 재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해석하려고 해도 이게 악의가 안 맞는 거예요, 잘. 그러다 보니까 자유란 단어를 동원하고 광복이란 개념을 통일로까지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복이란 개념을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그것은 일본이 우리한테 그냥 준 게 아니라 우리 독립투사들이 아니 그 전에 의병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일본에 대한 항의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낸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일했다고 하는 친일에 대한 그 주홍글 씨가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치환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광복이라고 하는 거,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는 개념도 통일로까지 연장을 해버리면 그것도 또한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과연 윤 대통령이 발언한 거 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한숨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요. 자유란 개념을 윤 대통령 말처럼 맞다고 치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는 그냥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친일 세력하고 그리고 독립투사가 친일 세력에 맞서서 싸웠는데 그게 똑같은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4.19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독재에 저항한 건 뭡니까? 이것도 다 자유입니까?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친일 세력을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재 세력을 청산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물타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이비 지식인들이 반자유를 하고 있다. 외치고 있다. 이거 척결 대상이다. 그러면서 야권과 재야시민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거는 일소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안 주는 거잖아요.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사이비 지식인이라는 얘기까지 하던데 예.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 자체가 사이비 지식인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이게 법학 1년차에 다 배우거든요. 법에서 말하는 자유,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권력자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시민들의 자유가 좀 더 확장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타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권력의 역할인데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사법고시를 구수했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헌법의 개념, 자유의 개념도 오독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시험 보면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래 공부해가지고 좀 익혔으면은 제대로 된 개념을 갖다 써야 되는데 친일의 개념, 역사, 의식, 자유의 개념 모든 단어를 윤석열만 통보하면은 그 단어가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비 지식인 운운할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에게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좀 자기소개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제도 그 연설을 하면서 세계 시민 앞에서 선언한다 그러는데 이게 세계 시민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정말 국격이 쪽팔리는 연설을 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어저께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윤석열 타도라고 하는 외침이 나왔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안 한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공부 안 했으니까 사법시험 9번 봤다고. 9번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9번 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집안 형편이 안 돼서 형편 9번 때문에 안 못 봐요.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9번 네. 본 건 맞는데 그렇게 하니까 9번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잘못하니까. 그거 지금은 이제 그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5번밖에 5번밖에 못 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랑 같은 세대에 태어났으면 변호사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죠. 탈락되는 겁니다. 탈락. 건달되는 거죠, 뭐.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놈이 책 한 권도 안 읽고 읽은 것처럼 하는 놈.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더 위험한 놈 있습니다. 책을 갖다 버리는 놈. 여기는 책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입니다. 그놈의 자유 하니까 애플토마토님 가방 받을 자유, 내 마음대로 임명할 자유.
아니 세상에 광복절날 일본 얘기하면 뭐 일본에서 잡아갑니까? 오죽하면 일본 언론도 놀라가지고요.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요.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많았으나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니온 게이자이는 한국 대통령 광복절 연설에서 대일 관계 언급 없어 이런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대일 관계나 역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놀라고 당황한 게 일본인 거잖아요. 일본 놀랬죠. 네, 한국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우리를 언급을 안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많이 놀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일본 당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축사에 저 진짜 화나는 대목은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이라는 대목인데 그러면은 이건 매우 수동적인 표현이잖아요. 해방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해방이 된 거고. 그럼 그 행간에는 정말 피로 우리가 쌓아 올린 이 독립운동사는 다 지워지는 겁니까? 우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독립운동, 투쟁, 순국선열의 피로 물든 역사는 없어지는 겁니까? 진짜 화났고요. 그 다음에 이 일본이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넘어섰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그리고 수출 격차도 뭐 최대로 줄었다 이러면 더 당당하게 우리 잘 사니까 면죄부 줘야지만 우리가 이제 다 위에 있잖아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더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사과도 다시 한번 요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면죄부 주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자유 통일 이런 얘기 하니까 야스쿠니 신사 공물 갖다 바치고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아, 우린 한국이 친일 정권이니까 우리 이제 정말 편안하게 가도 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이렇게 다 면죄부 준 거나 다름없는 일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냥 다 인정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통 터지는 얘기를 그렇게 정성껏 하더라고요. 근데 뭐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일인 건 분명한데요.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겸연쩍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창피한 걸 모르고 왜 넘어섰는지는 좀 알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인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GDP가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생기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해도 엔화 가치 떨어진 것 때문에 적게 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일본이 해외에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자본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무식한 소리가 아니고서는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규모면으로 보면은 일본이 아직 우리보다 인구도 일본이 1억 2천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일본을 뭐 넘어섰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만은 맞습니다. 대신 우리가 대등한 관계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요. 이게 마치 자기의 성과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만 일본을 쓰는 것도 또한 웃기고요. 말도 안 되는 경축사 기념사를 했는데 또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집니다. 예? 전광명님. 어이 무서워라. 윤석열이 건달이라고 하지 마세요. 건달들 기분 나빠서 화냅니다. 죄송합니다. 건달님 여러분. 조천우님. 김건희 디올백 받을 자유, 양평고속도로 휘게할 수 있는 자유, 성형의 자유, 논문 표절의 자유, 검사 출장조사 받을 자유, 자기들 하는 짓은 자유라고 하고 국민이 하는 것은 법의 잣대 들이대서 불법으로 조작한 것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검찰에 절대 가지 마시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검사놈들 불러서 조사에 응하세요. 핸드폰 압수하고. 올구님 기시다도 내려오는데 너도 내려와. 김일웅님 우리에게는 윤석열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고 윤석열에게 전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제왕적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권력은 설득의 권력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러니까 그걸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렇게 기념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자기가 광복을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니까 내 생각대로 오라고 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건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라고 이거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놓고 무슨 진영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둥 입으로는 그런 소리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그 최선봉에 서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최악 중에 최악인 게요.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 존경하고 결국엔 박정희 대통령까지 존경하니까 다 따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독재를 했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라는 국가주의적인 목표라도 있었어요. 물론 잘못됐지만.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요, 그냥 술밖에 없는 거예요. 술밖에 없고 본인 배우자밖에 없고 방탄밖에 없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이 편협함과 협소함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수단으로 방법으로는 독재를 따라하고 목표로는 그 독재 정부가 가졌던 국가를 발전시키자라는 정도의 그 목표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직에 단 하루 1시간이라도 더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2부에 가수 백자 모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노래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반응이 뜨거워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 2부 순서는 가수 백자와 함께하는 탄핵 노래방 이렇게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뭘 좀 달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오늘 김유정 의원님이랑 김성한 평론가님, 신인규 대표님은 1부 끝나고 가지 마시고 방청객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탄핵 노래도 우리가 좀 배워봅시다. 예. 현희님, 두고 보세요.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는 나라를 일본에다 갖다 바치는 해가 될 겁니다. 멍청한 외계인 아이디입니다.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이제 독도까지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젠 참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국가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반하면 어찌 되는지 보여줍시다. 정병창님, 이미 작년에 대통령실에서 자기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 제작했을 때부터 한국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권, 친일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통령도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뉴라이트들이 자기들 뉴라이트 아니라고만 하는데 친일 정권이냐라고 하면 아닌데요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친일 숙주가 아니고 완전 몸통이다. 조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저는 오늘이 며칠인지 의아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 강제징용, 독립투사들에 대한 위로,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북 메시지만 가득합니다. 현충일이나 6.25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뉴라이트들이 숭앙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광복절에는 독립투사와 그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다른 보수 대통령도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측 사과와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수탈과 인권 유린 등 강점기 잘못을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오늘에 준 것입니까?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고의 같다,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문제
뭐 대충 털어주지요. 과거사 문제 언급하지 않죠. 후쿠시마 오염수 오히려 뭐 해주고 사도광산 동의해주고 뭐든지 다 갖다 바치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뭔가 코 끼워가지고 갖다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또 독도 조형물 서울 지하철역에 있는데 그걸 또 치워요? 왜 치워요? 그거를 뭐 어제 보니까 이제 뭐 잘못 판단했다, 죄송하다, 뭐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돈은 뭐 서울시장이 땅 파서 번 겁니까? 마음대로 치우고 마음대로 철거하고 다시 만들고 당신이야말로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요. 아니 신은기 대표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김진태 지사도 역시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그 검사 DNA를 못 버리는 것 같은데 그 5.18 관련해서도 망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이 배제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경선을 붙여서 강원도지사에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불과 지금 2년 만에 저렇게 또 본인의 발톱을 갖다가 지금 또 끄집어내가지고 온 나라를 긁어대고 상체기를 지금 내고 있죠. 지금 주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정부가 수립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궤변입니다. 아니 일본이 불법적으로 침략을 해가지고 그럼 대한민국이 불법적으로 침략을 당했는데 대한민국 땅에 그럼 어떻게 정부를 만듭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국 넘어가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그렇게 추앙하는 건국절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도 임시정부를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앞에 있는 임시정부는 굳이 지우고 굳이 1948년도부터 대한민국 시작했다라는 이 논리는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된 게 아닙니다. 그냥 파견 나간 겁니다. 그리고 위안부들도 강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쌀도 수출, 그러니까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이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대전제를 뒤흔들어 버리니까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이 다 정당화되고 합법화됩니다. 저런 논리는요, 일본에서 쓰는 것도 비난받고 규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지사를 할 게 아니라 일본에 가가지고 교토도지사를 하는 게 맞죠. 저는 일본에 귀화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다음에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저런 분은 독립기념관에 갈 수가 없고 일본 기념관을 혹시 만든다면은 일본 기념관장으로는 갈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는 건국,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 땅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재헌헌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수립이 선포된 건 맞는데 그 헌법에서 임시정부를 법통을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굳이 앞에 것들을 다 지워버리겠다라는 논리 자체는 대한민국의 친일파 논리를 정당화해준다. 이거 이완용의 부활과 뭐가 다릅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잠깐만요. 소개 좀 해드리고. 조부영님, 강원도 옥물이 아니라 똥물입니다. 하양맘님, 강원도 고향인 저 창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태님, 강원도는 좋겠다. 저런 놈이 지사로 있어서. 이지태님, 이거는 취소합니다. 지역 폄하하시는 표현은. 살기 좋은 내 나라님, 아이고 앵커님, 김진태 목소리 토 나오려고 합니다. 그만 끕시다. 아니 어떻게 광복절 기념식 날 이렇게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나요? 윤 대통령의 그 경축사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층한테 도발해라. 이제 그동안에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역사학계에서 정립된 이론은 달랐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못 내는데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이젠 다 얘기해도 된다. 그럼 반대 세력은 내가 이제 다 꽉 움켜쥐거나 아니면 내가 탄압을 하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못하게 할게 이 메시지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게 국론 분열로 굉장히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그 씨앗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그 경축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윤 대통령은 어떤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학계나 그리고 진보 쪽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건국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공화정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최초의 공화정으로 공화주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선포한 게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때 그때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면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체제를 가지고 시작한 걸로 보면 1919년 임시정부부터 시작했다 그렇지 우리가 건국절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국절을 들고 나오니까 언제 그때부터 건국이 됐냐.
대한민국 건국은 이미 당무 신화부터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명백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1948년부터 48년에 그 대한민국 건국이 됐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과서에서 안 배웠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단독 정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부 수립을 얘기한 거지. 언제 그걸 가지고 지금 건국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요. 일제치하는 왕조가 무능했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겪었다. 다만 그때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던 건 사실이니까 당시에 조선인들은 일본 국민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송기정도 일장기 달고 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에 부일했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딱 뉴라이트의 논리이고 근대화 식민지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들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강원도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국절 이런 논란이 우리 민생과 무슨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건국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는데 버젓이 국민의힘 소속의 도지사가 지금 저런 얘기를 공중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복절 기념식에서.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경로를 해야죠. 그리고 제명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기네 주장과 앞뒤가 맞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하루 지났는데 아무 얘기 없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친일 정권이고 다 그 의견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경축사 읽고 나서 마지막에 어퍼컷 세리머니 할 줄 알았어요. 거의 그 정도로 싸우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념 논쟁을 우리 국민들이 이 분열과 이 고통 속에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사람이 대통령인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부터 해가지고 그러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이념보다 민생이다. 그렇게 말로 한마디 하고 나서 똑같잖아요, 지금. 딱 하루 갔죠? 예, 딱 하루 똑같잖아요, 갔어요. 지금. 어제도 그 기쁜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른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제 그런 얘기 할 때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분명한 의도가 있구나.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고 쪼개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식 통치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식 통치는 이런 방식이야 라고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걔가 이념은 있어요? 이념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책은 제대로 읽었나 모르겠어요. 자기 역사관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주변에다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참모들이 써주는 거 거기에다가 어집지 않게 들은 내용을 첨삭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요. 통일 방안이라고 발표도 못하는 독트린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독트린은 그냥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그 선언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무슨 독트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자기들 봐도 이게 발표를 해봐야 북한이 꼼짝도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피하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실무 협상 테이블을 제안을 해요. 이건 통일부 장관 정도가 하는 거지. 대통령이 누가 통일 방안에다가 그런 걸 넣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념은 이거야.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데 반대되는 사람 세력들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요. 나 지금 저들이 나를 자꾸 공격하고 내가 위기에 빠질 것 같으니 날 도와줘. 일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지금 계속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광복절날 아침에 유경수 여사 묘소 참배를 합니까? 일베 사냥꾼님이요. 학력 위조가 사이비 지식인 아닙니까?
아니 저는 윤석열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지금처럼 뇌물을 뇌물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 그 수사외압을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거, 주가 조작을 해도 수사받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가 검찰을 갖다가 조인트 까는 거, 이런 게 사이비 지식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흉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흉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는 자기 고백을 아주 냉정하게 나와가지고 전 세계 앞에서 하는 거 처음 보는데,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어제를 규정하는 사람이 오늘을 규정합니다. 저는 지금 이 뉴라이트들이요, 이승만 대통령은 존경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라는 거는 또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논리적인 얘기하는 게 사이비 지식인의 전형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오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 같은 저런 해석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한 10년 뒤에 윤석열은 당시에 성군이었다, 뇌물의 아주 새로운 개념을 만드셨다, 이런 식의 해석을 갖다 붙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그 조작이 아닌 새로운 지평을 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친일파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10년 뒤에 김진태 같은 자들이 윤석열을 성군으로 포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어제가 잘못 규정되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오늘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전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사이비 지식인들 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SH리님께서요, 친일파 뉴라이트라는 표현은 순한 표현입니다. 반민족주의자, 반민족 행위자가 맞습니다. 민족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조폭은 무슨 파 있지만 그냥 다 조폭인 겁니다. 친일파, 뉴라이트는 그냥 명칭일 뿐 전부 반민족주의자입니다. 공감이 가는 지적이십니다. SH리님. 어제 광복절 경축사야말로 대통령 윤석열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반어법적으로 보여준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정신 박힌 소리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백범기념관에서 진짜 기념식이 열렸지요. 이종찬 광복회장, 피로 쓴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가 덮을 수가 없다. 참 그 문장은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이종찬 회장의 기념사 일부를 한번 들어보시죠.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들의 주량과 헌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근간을 왜곡하는 이라는 반드시 단죄가 있어야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분위기는 저게 진짜 기념식이고 경축식이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국가기념일 중에 광복절이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죠. 역대로 뭐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모두가 사실 하나 될 수 있는 날이었고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기념식을 보면서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날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뭐 반쪽짜리 운운하는 거, 그거 일부 단체가 참석 안 한 것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엄중히 묻겠다,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엄포를 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종문화회관의 기념식은, 대통령이 참석한 그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여당 일부가 참석한 거예요. 이쪽이야말로 진짜 아닙니까? 광복회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 전부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기뻐하고 일본에 대해서 할 말하고 박수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이마저도 지금 그 꼴도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 일을 자초한 사람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을 그런 사람으로 임명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분열되고 쪼개지고 있는 마당에 아예 그냥 철퇴를 가한 셈이 됐는데, 본인이 결자 해지해야 될 사람이 이제 그런 기념식, 그런 경축사를 해놓고 반쪽이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럼 뭐 어떻게 10분의 1쪽이라고 하면 가만둡니까?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반성을 해야 될 이 상황에 그걸 가지고 또 광복회장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갈수록 기가 차고 점이 가경입니다. 살기 좋은 내 나라님, 이종찬 저분 피눈물 흘리시네요. 그런 놈을 자식처럼 여기고 대통령 만드는데 온 가족이 일조하고. 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참 속이 뒤집어지겠죠. 어제 이준식 독립기념관장님 인터뷰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악하다. 악하다. 어느 정도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악함이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서로 지금 너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데 이제 서로 제명하겠다고 난립니다. 논란 있었던 그 장면 한번 다시 보시고 얘기해 보죠.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희 의원님.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네.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예, 김건희가 살인자다. 윤석열이 살인자다. 저 얘기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직 제명하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지금 송석준 의원은 당신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유정 의원님?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송석준 의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검사 탄핵 청문회 하는 과정이었는데 의사진행 발언 중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연관이 있냐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뭐 몇 가지에 대해서 다 면죄부 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명품백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다 지금 면죄부 주고 종결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된 거잖아요. 아 그런데 무슨 본인은 책임 없는 일을 저기다 합니까? 김건희 이름 석자 나오면 막 급발진 버튼입니까? 국민의힘은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고 국회의원은 정말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어제 장면을 보면서 너무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 명품백 관련된 사건들, 권익위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겁니다. 매우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을 지금 당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송석준 의원의 저 반응은 100이면 100 잘못됐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굳이 그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이 저런 식으로 맞대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맞대응을 했을 때 이게 갑자기 쌍방폭행 논란처럼 번져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논란으로 논란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본질이 빠지는 문제가 있다. 전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오히려 전현희 의원께서도 수사적으로는 좀 정확하고 정밀한 표현을 써서 오히려 이 진실에 더 다가가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본인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좀 주목받는 거 이렇게 갔을 때는 전현희 의원이 일부
일부 저는 정치적인 그런 뭐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 좀 안타까운 발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좀 시설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현희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때문에 죽었다고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 지인들이 김 국장이라고 하는 분의 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명품백 문제에서 조사 종결한 거 그 강압적으로 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고 힘들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권익위원장 물러날 때 얘기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걸 끌고 들어가지고 당신이 죽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김건희가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살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했느냐 아니냐는 건 전 논쟁의 소진이 있다고 보지만 근데 이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양쪽만 무조건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전현희 의원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거는 전 그건 좀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그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4차 한윤 갈등이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윤한 갈등 또 터진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전현희 의원 발언을 가지고 옳게 잘 됐다. 다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이익을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여기서 이득을 얻었다 안 얻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당 내부의 역학구도로 볼 때 이거 바깥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 보호하려고 나서면은 우리 갈등이 좀 더 잠복되지 않을까 더 터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이익이 훨씬 더 큰 거다. 그러니까 좀 시선을 자꾸 전현희 의원 쪽에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또 어제에 이어서 탄핵열차 릴레이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감사한 게 한 분이 액수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적은 숫자지만 뭐 적지 않죠. 너무 많지 않지만 그걸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서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니까 제가 성함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우리님, 쪼사루스님, 경연님, 보스형님 TV님, 원희님, 오마이 스프링님,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변함없이님, 매일 새롭게님, 쑥이님, 오마이 스프링님 또 하셨고요. 요환님, 최두예님, 유춘실님, 보스형님 TV님, 블루토파즈님, 김복환님, 꽃미녀 천사님, 쑥이님, 고우리님, 미니님, 최두예님 또 하셨네요. 이도경님, 김지우님, 보스형님 TV님 아까도 하신 것 같은데 아델님, 변함없이님도 또 하셨고 쪼사루스님도 또 하셨고 탄핵열차 릴레이 동참하시면서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하영미님도 하셨고요. 또 계속 보내주시는데 2부에서 다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2부 가수 백자와 함께하는 탄핵 노래방 즐겁게 꾸미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보다도 가수 백장님이 이렇게 좀 직접 진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국지사 오이옥 할머니가 부르는 애국가에 맞춰서 참 하일광TV 그 사진이잖아요. 옛날 사진. 그걸 AI로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만세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 보고 어색하지도 않고 AI 기술도 대단하지만 하일광님 참 대단하다 감동하면서 봤습니다. 그거 보고 탄핵 노래방 이어가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